안녕하세요. 사주방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인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처음 봐도 편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색할까요? 왜 누군가와는 대화가 끝없이 이어지고 누군가와는 할 말이 없을까요? 명리학에서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사주와 상대의 사주가 만나는 순간 보이지 않는 대화가 시작돼요. 오행이 서로를 알아보고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겁니다. 오늘은 진짜 인연이란 무엇이며 사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인연은 오행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목의 기운이 강하다면 무의식적으로 수의 사람을 찾게 돼요. 물은 나무를 키워주니까요. 반대로 목이 강한 사람은 금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긴장합니다. 도끼가 나무를 베듯 금은 목을 극하거든요. 이런 원리가 첫 만남의 느낌을 결정해요. 상생관계는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수생목이면 물이 나무를 키우는 관계니까 수가 강한 사람은 목이 강한 사람을 보면 베풀고 싶어져요. 자식 보듯 예뻐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목생화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불을 지피듯 목이 강한 사람은 화가 강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빛나도록 돕는 게 기쁜 거죠. 화생토는 따뜻한 관계입니다. 불이 재가 되어 흙을 기름지게 만들듯 화가 강한 사람은 토가 강한 사람에게 안정을 줘요. 열정과 포근함의 조합이죠. 토생금은 대지가 광물을 품듯 든든한 지원 관계예요. 토가 강한 사람은 금이 강한 사람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금생수는 샘물이 바위 틈에서 나오듯 맑고 깨끗한 관계예요. 금이 강한 사람은 수가 강한 사람에게 영감과 지혜를 줍니다. 상생관계는 편안하지만 때로 지루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흘러가서 자극이 없죠. 반면 상극관계는 긴장감이 있지만 성장을 가져옵니다. 목극토는 나무 뿌리가 흙을 뚫고 들어가듯 목이 강한 사람은 토가 강한 사람을 흔들어요. 안정을 깨고 변화를 요구하죠. 토가 강한 사람은 처음엔 불편하지만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토국수는 흙이 물을 막듯 제약하는 관계예요. 토가 강한 사람은 수가 강한 사람의 자유로움을 제한하려 합니다. 틀 안에 가두려는 거죠. 수국화는 물이 불을 끄듯 진화시키는 관계입니다. 수가 강한 사람은 화가 강한 사람의 열정을 식혀요. 냉정하게 만들죠. 화극금은 불이 쇠를 녹이듯 부드럽게 만드는 관계예요. 금극목은 앞서 말했듯 도끼와 나무의 관계입니다. 상극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단련시키는 스승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극하는 구조일 때예요. 예를 들어 목이 약한데 금이 너무 강한 사람을 만나면 계속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목도 강하고 금도 강하면 팽팽한 긴장 속에서 균형을 이뤄요. 이런 관계는 힘들지만 함께 성장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상생과 상극이 적절히 섞인 관계예요. 편안함만 있으면 발전이 없고 긴장만 있으면 지칩니다. 기본적으로 상생하되 가끔 상극으로 자극을 주는 구조가 최고죠. 예를 들어 내 일간이 간목인데 상대가 임수라면 수생목으로 편안합니다. 하지만 상대 사주에 경금이 있다면 가끔 나를 깎아내며 겸손을 가르쳐줘요. 이런 복합적 관계가 깊은 인연을 만듭니다. 계절도 중요합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은 목의 기운이 강해요. 이런 사람은 가을생인 금의 사람과 만나면 대비가 선명합니다. 여름생은 화가 강하니 겨울생인 수의 사람과 묘한 끌림이 있어요. 정반대라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같은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감대가 크지만 경쟁도 심합니다. 시간대도 영향을 줍니다. 자시생과 오시생은 정반대의 시간에 태어난 거라 좌우충의 긴장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긴장의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묘시생과 유시생도 마찬가지죠. 반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내가 모르는 세계를 보여줘서 신선합니다. 결국 인연의 끌림은 기운의 보완과 자극에서 나와요. 내게 없는 오행을 가진 사람은 궁금하고 내게 과한 오행을 제어해주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오행이 대화하며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가 진짜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사주에서 진짜 인연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확실한 건 합입니다. 천간합과 지지합이 있는데 이건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관계예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 이렇게 천간이 합의되면 두 사람은 하나가 되려는 운명입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떨어지기 힘들어요. 지지합은 더 강력합니다. 삼합과 육합이 있는데 삼합은 세 글자가 모여 하나의 국을 이뤄요.
이노술 화합국 신자진 수합국 해묘미 목합국 사유축 금합국이죠. 만약 내 사주에 인과 오가 있고 상대 사주에 술이 있다면 만나는 순간 화합국이 완성되어 엄청난 시너지가 생깁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배가 되고 혼자일 때보다 훨씬 강해져요. 육합은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입니다. 이건 1대1로 딱 맞는 관계예요. 특히 일찍끼리 육합이면 배우자 인연으로 봅니다. 타고난 부부 사주죠. 처음 만나도 오래 알던 것처럼 편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결혼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충은 긴장 관계입니다.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이충이죠. 충은 밀어내는 기운이라 만나면 불꽃 튀는 관계가 돼요. 처음엔 강렬하게 끌리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딪힙니다. 하지만 충 관계도 나쁜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면 오히려 역동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지루할 틈이 없고 항상 새롭죠. 형은 삐걱거리는 관계입니다. 인사신 사명, 축술미 사명, 자묘형, 진호유의 자형이 있어요. 형이 있으면 미묘한 불편함이 계속됩니다. 사랑하지만 왠지 모를 답답함이 있고 가까이 있고 싶지만 거리를 두고 싶어요. 이런 모순된 감정이 형의 특징입니다. 형 관계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파는 내부에서 깨지는 관계입니다. 자유파, 축진파, 인해파, 묘파, 사신파, 미술파죠. 파가 있으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은밀한 갈등이 많고 오해가 쌓여요. 소통이 더욱 중요한 관계입니다. 귀문관살이 함께 있으면 전생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 모두 귀문관살이 있다면 영적으로 연결된 영혼들이에요. 이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온 거죠. 그래서 처음 봐도 낯설지 않고 묘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화계살끼리도 깊은 인연입니다. 둘 다 영적 감수성이 뛰어나서 말없이도 통해요. 종교나 철학에 대해 밤새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명상하거나 기도하며 위안을 얻습니다. 세속적 가치보다 정신적 교감을 중시하는 관계죠. 도와 살끼리는 뜨거운 인연입니다. 둘 다 매력이 넘쳐서 주변 시선을 한 몸에 받아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질투도 강하고 소유욕이 셉니다. 격렬하게 사랑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관계예요. 정관과 정제의 만남은 정석적인 부부 궁합입니다. 정관은 바른 남편, 정제는 바른 아내를 뜻하니까요. 서로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요. 반면 편관과 편제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살아가죠. 식상이 강한 사람과 인수가 강한 사람도 좋은 궁합입니다. 식상은 표현하는 자리고 인수는 받아주는 자리예요. 식상이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고 창작하는데 인수가 강한 사람이 다 받아주고 이해해줍니다. 서로 역할이 명확해서 편해요. 비겁끼리는 친구 같은 관계입니다. 형제처럼 편하고 경쟁자처럼 자극적이에요. 함께 사업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면 시너지가 나지만 연애나 결혼은 자극이 부족할 수 있어요. 진짜 인연을 만났다면 어떻게 깊게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상대의 오행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가 목이 강하다면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배우고 발전하려는 욕구가 있죠. 이걸 지지해 주세요. 상대가 화가 강하면 열정적이고 표현적인 사람입니다. 그 에너지를 인정하고 함께 불타오르세요. 상대가 토가 강하면 안정과 현실을 중시해요. 꿈 같은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원합니다. 상대가 금이 강하면 원칙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상대가 수가 강하면 지혜롭고 유연한 사람이에요. 강요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세요. 둘째는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겁니다. 상대에게 없는 오행을 내가 가졌다면 그걸 나눠주세요. 상대가 화가 없어 차갑다면 내 화로 따뜻하게 데워주고 상대가 수가 없어 경직됐다면 내 수로 부드럽게 녹여주세요. 서로의 빈 곳을 채우는 게 인연의 완성입니다. 셋째는 충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딪힌다고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충돌하며 서로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싸우더라도 존중을 잃지 않고 대화하세요. 충은 성장의 기회예요. 넷째는 합을 활용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사주에 합이 있다면 그 에너지를 극대화하세요.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공동의 목표를 세우세요. 합의 기운은 협력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다섯째는 시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인연은 급하게 익지 않아요.
대운과 세운의 흐름에 따라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운이 바뀌면 관계도 달라져요. 여섯째는 자기 완성입니다. 상대에게 의존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내 사주가 균형 잡혀야 상대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부족한 오행을 스스로 채우고 넘치는 오행을 조절하세요. 일곱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과 만난 건 기적이에요. 사주로 인연이 정해져 있다 해도 실제로 만나려면 시간과 공간이 맞아야 합니다. 만남 자체에 감사하며 소중히 대하세요. 여덟째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인연은 편하게 머무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가 진짜 인연이에요. 상대의 꿈을 응원하고 내 꿈도 당당히 펼치세요. 오늘은 사주로 보는 진짜 인연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오행의 필연이었어요. 당신의 사주는 이미 누구와 만나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당신 사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진짜 인연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는지 사주가 답을 알려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인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주방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깊이 있는 명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